우리나라가 삶의 질은 세계 15등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불만도는 얼마냐?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불만은 삶의 질 105등 하는 남미의 엘살바도르 정도예요. 엘살바도르에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느끼고 있어요. 불평불만. 자, 이것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 배운 무식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국가가, 정부가 다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여기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사람 구하기 아마 어려운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안 가고 대기업에 가겠다. 그것도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은 가겠다. 우리 지금 실업률이 3%, 세계에서 가장 낮은 주택입니다. 뭐 20대 실업률 7%, 스페인의 실업률 지금 20%입니다. 20대는 40%예요. 그러나 스페인에는 북한이 없어요. 스페인에는 종북 세력이 없습니다. 그건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3%인데도 이명박 대통령 욕만 하고 목욕탕에서 아침에 일어나다가 넘어져도 대통령 때문이라고 욕을 하고 이런 고학력층의 불평불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만족시켜 주려다가는 우선 안보를 파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해가지고 나는 사회주의를 신봉함으로 앞으로 군대 안 가겠습니다. 대체 공부하겠습니다. 좋다. 그것도 내리고. 공부기간 16개월로 내리고. 요새 당에서 새누리당,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대로 사병 봉급 올려줘가지고 사병들로 하여금 나도 노동자다. 나도 노동자다. 우리 사병들도 노동자로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선거를 잘못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세계사의 어느 나라에서도 기적의 연속인 나라는 없습니다. 기적 연속 그 다음 반드시 불운이 옵니다. 그 불운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행이죠. 만들어낸 거죠. 기적도 불운도 사실은 그 국민의 실력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들어도 말씀드리면 배운 무식자들이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고 가장 큰 무식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입니다. 아무도 바깥에서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선거를 통해서 사기꾼들, 간첩, 반역자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니다. 천안은 복침이 부가소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30%인데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해봐야 안다. 6.25가 바로 우리가 당해보고 안 거죠. 6.25를 당해보고 비로소 공산주의가 악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에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이 내만에도 훨씬 많았어요. 지식인들, 좀 먹물먹었던 사람들. 그러나 6.25를 당해보면서 300만이 죽는 걸 느껴보면서 공산당은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일소가 됐어요. 그 뒤 40년 동안 공산당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트루만 동상도 안 만들고 이승만 박정희 동상도 안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를 잊어버리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드디어 PR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80년대부터 대학에서 다시 공산주의가 퍼지면서 그것이 세대를 따라 올라가서 그 세대가 신문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자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의 중견 세력이 됐다. 이거 반드시 무슨 비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경제공황이 올 가능성이 많죠. 지금 공약대로 하면은 연간 30조, 40조가 세금을 더 거둬야 됩니다. 근데 세금 거두자는 이야기 안 합니다. 국채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보 위기가 오겠죠.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같이 올 것이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은 한국은 그래도 제도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남미식으로 좌우가 실력이 비슷해가지고 계속 좌우가 왔다 갔다 하는 내전적 상황이 계속되면은 북한이 개입하고 해가지고 한국은 지금의 아르헨티나 식으로 몰아갈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지금 저런 나라가 됐습니다. 스페인도 한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36년에 스페인 내전을 거치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자꾸 요새 이야기하면은 박정희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평균 수준에 맞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평균 수준.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을 바꾸도록 하는 제일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고 집권 세력이죠.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종북 문제, 교육 문제 무시하고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 중도로 가겠다. 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현실 도피를 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의 통치를 하다가 오늘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지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와야 됐을 때 제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손해가 많이 볼 겁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왕정을 타도하고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 자본가들이, 기업인들이, 부자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종적으로 저는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조갑재 선생님께 대하여 강의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